58 되는 그렇죠. 거죠. 8이시죠? 네. 네. 저도 57이에요. 근데 저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 거. 아니, 염색해서 그래요. 저도 염색 안 하면 이제 우리 시스템으로, 워킹 시스템으로. 거의 매일 할걸요? 아, 매일 하셔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못했죠. 저기 한의원 갔다 여기 오느라고. 그러지만 이제 제 일정이 없을 때, 일정이 있을 때는 뭐 이제 서울 이렇게 나오고 그럴 때는 못할 때가 있지만 거의 매일 할 거예요. 아, 대단하셔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제가 아쉬우니까 하는 거죠. 아쉬웠어. 아쉽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아쉬운데 안 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자골신경통 그게 네. 너무 오랫동안 알아서. 네. 그래서 차에도 그런 거 있어요. 뭐 여기 막 이렇게 이쪽이 마비가 오니까 침 같은 걸로. 좌골신경통이라는데 좌골이란 말이 밑에 뼈죠. 그러니까 엉덩이 골반을 얘기하는 골반 거예요. 밑에 뼈. 의자에 닿는 뼈. 좌골, 그렇죠. 좌골. 그러니까 앉을 좌자.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올 수 있는데 좌골 그러는 사람들은 왼쪽이라고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는 오른쪽이 여기가 항상 마비 증세가 있었어요. 아. 네. 얼마 동안 고생하셨어요? 너무 오래됐죠. 그게 아마 제가 20대 초반에 하여튼 집에서 돌 절고 돌다가 이제 허리 삐끗해가지고. 20대 초반이면 40년 됐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을 논산훈련소에서 했는데, 논산훈련소에 조교했거든요. 거기는 옛날에 이제 열병, 분열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열병 이런 거 할 때는 한 2시간씩 서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못 서 있어요. 마비가 와서. 그래서 중간에 주저앉고. 그럼 옛날 같으면 이제 주저앉은 엄살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뭔지는 몰랐는데 제가 보니까 허리가 고장난 것 같아요. 허리. 네. 그래서 제대하고도 그 이후에도 이거 치료하려고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또 한의원 이런데 뭐 정식으로 다니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뭐 사열 같은 것도 하고 마사지 같은 것도 하고 교정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한 방법은 못 찾은 거죠. 아, 좌골신경통을 해결할 만한 그렇죠. 어떤 해결 네. 방법을 못 찾으셨다. 혹시 진단 어디서 받은 거예요? 아니요, 진단 받고 그런 건 아닌데. 본인의 자각으로. 그렇죠. 근데 오른쪽 다리가 항상 기분 나쁘고 여기 이제 마비 증세가 오는 걸 느끼니까. 근데 그게 아주 못 걸어 다니고 뭐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또 버티고 이제 그렇게 근근히 유지해오고 그렇게 해왔던 거죠. 네. 그럼 무려 40여 년 가깝게 불편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검색할 때 항상 제 몸이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이제 검색하고 찾고 그러다 우리 정 작가님 지금 이 파워킹 신발을 갖다가 제가 근데 사실 싼 것도 아닌데 제가 그냥 무조건 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 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우니까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이건 무조건 그렇죠. 한번 체험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구매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기능성 워킹화를 신으면 운동을 하면 이걸로 좋아지겠다라고 확신을 들으신 거예요? 저는 일단 제가 먼저 해본다고 해봤으니까 예, 해본 결과 이제 이게 허리 균형이 이제 반듯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 허벅지가 좀 굵어지는 거, 엉덩이도 좀 빵빵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거. 그리고 근본적인 거는 좌골신경통 이거를 이제 잘 못 느끼는 정도가 됐어요.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 완전히 치료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못 느끼는 정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잃어버린 거. 그래서 제가 좌골신경통을 잊어버렸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꾸준히 하는 거는 또 이제
노화가 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이제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제 발로 못 걸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아버님을 딱 겪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 관리하고 사셔야 되네요. 근데,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게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몸에 문제가 와서 그때 하는 건 늦는 거고, 미리미리 어떤 하체, 무릎, 허리, 이런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손쉽게 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아, 쉬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걸 1시간, 2시간 한다 그러면 못 하죠? 안 하죠? 이제 저도, 이거 너무 긴 시간 동안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못 할 아무리 거다. 저질해도 네. 차라리 앓고 말지. 그래서, 네, 제가 운동하는 시간은 길으면 한 10분? 이걸 세트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발 처음에 좀 이제 제가 근력이 있을 때는 이제 150번. 처음에 시작을. 그 다음에 왼발 150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옆으로 100번. 이걸 늘리는 거죠. 좀 120번. 예. 왼쪽으로 이제 120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100번. 또 앞으로 100번.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하는 거죠. 뒤쪽으로 100번. 그 다음에 왼발 뒤로 100번. 예. 그리고 다시 앞으로 또 100번. 또 왼발 100번.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100번. 왼쪽으로 100번. 여기까지 한 세트. 우리 김 이사님께서 이렇게 이분 운동하시는 거 들어보시니까 제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잘 하시고요. 모두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운동의 그 원칙이 있어요. 네, 이게 시간, 강도, 빈도, 형태라고 해요. 지금 이게 강도 같은 경우는 줄로에 따라서 세게 하려면 깊게 당겨지잖아요. 그렇죠? 그 빈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로 봐요. 일주일에 3일 할 거냐, 5일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대 대학원에서 운동 처방 재활학과 졸업했고요. 어디 나오셨다고? 국민대. 운동 처방 재활학과 나왔고, 그 전에 야단병원에서 운동 실험사를 있고, 지금은 걷기 쪽에 있는데, 검색어에 워킹 김웅석이라고 치게 되면 제가 칼럼도 나오고 쓴데요. 영상도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 아까 전했듯이 일주일에 적어도 5일에서 8일. 한번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생략적으로 몸에서 인식되는 시간이 한 48시간이거든요. 근데 강도에 따라 틀려요. 마라톤 같이 세게 하면 뭐 오래 가겠지만은. 근데 요 정도 강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항상 하면 좋겠지만 무리가 안 가실 거예요. 이게 또 왜냐면 시간과 강도가 이렇게 뭐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빈도를 아까 얘기했듯이 일주일에 5회 정도. 강도는 내가 좀 약간 당김이 느낄 정도로. 그리고 많이 한다고 좋을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이거는 빈도를 하루에 몇 세트씩 나눠갖고 오전, 오후 나눠도 되고 한 번 하셔도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점진성이 원래 그래갖고 지금 차츰차츰 개수를 늘리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든 운동의 형태는 걷는 것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 걷기도 있지만 저희 선생님이 하는 건 지금 운동은 이게 근력 운동이랑 밸런스예요. 왜냐면 한 발을 움직이려면 한 발이 지지해야 되고 한 발이 떼야 되잖아요. 방향이 좌우 바뀌게 되면 우리 코어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코어 근육이 어디냐면은 이게 하체뿐만 아니라 배나 허리나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을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해요. 몸의 몸통에 있는 부분은. 근데 지금 이런 증상을 한 발로 외발을 서게 되면은 다리의 균형뿐만 아니라 근력도 생기면서 이런 코어 근육이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선생님이 말했을 때 아까 자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게 일단 우리가 앉았을 때는 꼬리뼈가 바닥에 닿는 걸 자골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거의 일반적으로 8, 90%가 약간 허리 요통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리가 저려요. 그 반대로 경추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8, 90%가 팔의 증상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임의적으로 그는 자각도라 그 RP라고 하거든요. 본인 느낌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문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양쪽 집안에 당뇨가 있다든지 혈압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계냐 무계냐에 따라서 통계가 틀리지만은 선생님한테 병원에서 뭐 엑스레이나 MRI나 지금 안 했지만 본인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이제 본인의 자각도
더 중요한 거는 전문의를 만나갖고 진단하고 평가가 나와야지 내 질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아까 1, 5, 3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원칙대로 잘하는데 첫 번째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10분 할지 5분 할지 3분, 5분, 10분 올라가면 되는 거 점진성으로. 그 다음에 빈도도 일주일에 적어도 3일에서 5일 한다. 하루 하면은 하루 더 해도 좋은데 바쁠 때는 하루 건너 그렇죠. 48시간 이내 하게 되면 효과는 계속 유지가 돼요. 통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문화센터라도 헬스장 가면은 월수금 화목토가 있는 게 다 그런 원리예요. 그게 부담도 안 나고. 근데 센 운동 가게 되면 몇 주 가겠지만은 그래서 저강도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히 적어도 일주일에서 3일에서 5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강도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약간 근육에 땡기면서 뭔가 근육에 자극이 짜주는 느낌이 어느 정도. 너무 똑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우리 몸에 피로물질인 젖살이가 발생돼요. 그럼 반복. 그렇죠. 똑같은 손가락이 되면 쥐가 나잖아요. 똑같아요. 그 축구 선수들도 띠가 나면은 쥐가 나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 갖고 어디 꺾어요? 그렇죠. 대부분 쥐가 나면은 이 정경 골군 라인보다 다 종아리, 비복근, 가자면서 아니기 때문에 쥐가 난다는 건 경직됐을 때는 자극을 주는 것보다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자극 신경통 같은 경우도 뭔가 다리를 신전시켜주면서 늘려주면서 근력과 더불어서 순환 기능이 강화되는 거죠. 쥐가 잘 나는 사람은 이렇게 수분 같은 거 섭취하는 것도 많이 좋아요. 저리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까 뭐 강도는데 인상 쓰고 할 정도만 하지 마세요. 인상 쓴다는 거는 내가 뭔가 부담을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요 운동을 하시더라도 이게 횟수가 많잖아요. 보통 1RM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최대치를 1RM 한 번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100% 능력이죠. 그러니까 맥박수로 따지게 되면은 저희 선생님들이 연세가 만약에 50이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220에 갖고 50을 빼요. 그럼 자기 최대 심박수는 170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100살이면은 220에서 100을 빼니까 120 넘어가면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자기 나이에 따라서. 또 운동 강도는 한 이당 정도 같은 경우는 한 40%의 강도? 40%의 강도는 저강도라는 거예요. 이 저강도는 하게 되면 한 번에 30회 이내는 가볍게 할 수 있는 걸 저강도라고 해요. 그리고 중강도 같은 경우는 횟수가 10회에서 15회 사이 이걸 중강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0개를 넣고 하더라도 10개에서 15개 이런 거는 3세트 한다. 그리고 5개 세트 밑으로 가는 건 하고 나서 못할 정도는 고강도예요. 선수들이 할 때. 횟수라는 건데 이걸 할 때마다 100개, 100개씩 한다는 거는 횟수도 중요하지만은 갈 때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저항성 운동이 돼갖고 예를 들자면 저희에서 한번 팔 한번 뻗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거를 여기에 이제 밴드에다 여기서 이렇게 펴면 돼요. 손 붙여보시죠. 저항성 운동이 어떤 거냐면 앞으로 하실 때 이면 더 효과가 좋아질 거예요. 이제 저항성 운동이 뭐냐면은 이게 여기에 구운 감자에 닿으면 안 돼요. 내릴 테니까 버티셔야 돼요. 바들바들 떨리면 말씀을 하세요. 버티셔야 됩니다. 이제 떨림이 와요, 안 와요, 지금요? 이게 저항성 운동이에요. 운동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이걸 또 제가 그렇지,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대부분 한다는 이제 신장성 운동이라고 해갖고 근육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한 건 신장성 운동이에요. 그리고 등속성 운동이라는 거는 똑같은 형태로 계속 움직이는 걸 등속성 운동을 해요. 신장성은 길이의 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근육의 수축이야. 지금 하는 운동은 뭐요? 저항 운동이라는 건 뭐요? 관절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관절의 변화는 없지만 어떻게 돼, 지금요? 버틴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냥 빨리 하는 것보다 박자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까지 가면 바들바들 떨릴 거야. 그 다음에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5, 6, 7, 8 무지 힘들 거예요. 개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강도를 좀 세게 해주게 되면 짧은 시간 효과가 더 좋죠. 가볍게 이런 운동을 처음엔 부담 없이 하는데 지금은 8박자로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끝까지 버티면 정체 떨릴 거단 말이야. 그 다음에 팍 내려오는 게 아니라 5, 6, 7, 8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짜준 느낌 갖고 5, 6, 7 지금 뭐 횟수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뭐 100개, 200개도 무리 없이 하시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지금처럼
몸의 근육에 저항을 운동을 하면은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운동의 형태는 뭐랬어요, 지금요? 근력 운동하고 밸런스 운동. 빈도는 뭐랬어요? 일주일에 3일이나 할 거냐, 5일 할 거냐. 시간은 보통 하게 되면 한 10분 내에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5분만 하더라도 힘들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1분만 해도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밴드의 강도를 어느 정도 하면은 운동을 하면서 초보자 입장은 상대방하고 대화할 수 있는 강도. 그 다음에 좀 숙달이 되고 강의하려면 하면서 약간 어금니 힘을 주니까 대화는 가능하는데 약간 떨릴 정도라면 운동효과가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하는데 너무 힘들었고 상대방하고 대화 못할 정도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몸에 더 부담이 가. 그래서 기능할 때는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유산소를 길게 한다는 개념이고 좀 근력을 더 키우려면 하면서 힘을 주니까 약간 목소리가 대화는 되는데 약간 떨릴 정도. 그렇죠. 그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게 지금 이상적이실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인터뷰를 제가 하는 것 같아서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좀 이따 가셔요. 예. 좀 이따 가시고 3시에 가신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도 하시고 우리 이제 뭐 워낙 잘하시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황 선생님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옆으로 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옆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앞뒤로 하는 건 이거 이제 했던 것 같고, 옆으로 하는 건 이거 거의 안 해봤던 운동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안 쓰던 근육이니까. 지금 벌써 한 5, 6개월 됐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죠. 이제 이게 이제 오른쪽 이게 많이 그래도 근육이 좀 만들어졌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늘 느끼던 불편함이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네. 몇 개월 하시니까 그렇게 느껴지던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게 한 됐어요? 3개월 정도 됐을 때 그렇게 꾸준히 됐던 것 3개월 같아요. 하시니까. 처음엔 이렇게 숫자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50개 정도에서 이제 그쳤지만 조금씩 늘린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김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밸런스도 굉장히 많이 향상되셨고, 그러니까 근력도 굉장히 많이 향상되셨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자세가 반듯해 이게 그런 게 좀 느껴져요. 네. 본인이 느낀다는 것은 어떤가요? 자, 왜냐면은 아까 제가 코어 근육을 얘기했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신체가 가동범위 ROM이라고 해요.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하는데 움직임 자체에는 뭐가 중요해요? 근육이 수축 이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가동 범위가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근육이 수축 이완이 돼야지 우리 관절 팔의 움직임이 커질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근력이 좋아지겠지만 이게 서 있는 자세는 얘기했듯이 몸이 굽어져 있게 되면 내 중심이 어디로 가게 돼요? 무릎 쪽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몸이 굽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리도 아프게 돼요. 어깨도 아프게 되고. 요건 제대로 서갖고 바깥으로 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똑바로 서야 돼요. 강제적으로. 그렇죠. 그렇지. 팔을 올려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최대한 바르게 서야만이 이게 제일 힘이 적게 들어가.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면 우리가 걸을 때도 중심보호 보형이라고 하죠. 역학에서도 보면 중력 때문에 무조건 떨어지려는 건 어떻게 돼서 바로 떨어지려고 해요. 가장 이상적인 건 사람이 내 정수리부터 서 있을 때 앉았을 때나 귀의 외도위부터 어깨랑 허리 골반이랑 무릎이랑 발목이 이렇게 일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 이 동작을 할 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못해요. 뭐 자꾸 하셔도 될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렇죠. 어떻게 돼요? 벽에 붙어서부터 하는 거라 돼요. 벽에 붙어서. 벽에 붙어서 내 뒤꿈치랑 어떻게 돼? 엉덩이랑 상체랑 내 후두골을 붙이면 어떻게 돼? 뭐가 지지가 되면서 바르게 쓰죠? 그 다음에 앞으로 하는 옆으로 하는 건 무지 쉬워요. 이런 기능부터 자세를 바르게 세우고 나서부터 하는 동작으로 아주 숙달이 되면 이제 몸을 한 공간 뛰는 거죠, 이제. 그냥 하게 되면 어중간하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벽에 붙어서. 초보자들 예를 들자면. 그리고 몸도 바르게 서야 되니까. 할 때 뒤꿈치, 엉덩이, 등, 후두골에 붙여갖고 하게 되면 몸의 자세가 예뻐지겠죠. 손의 위치도 중요해요. 대부분 내 몸이 전방으로 아프게 되면 손이 어떻게 돼? 내 허벅지보다 바지 동계선보다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 어르신들이 걷는 모습을 보게 되면 발이 뒤에서 손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게 돼요. 몸이 굽어지게 되면. 그렇죠. 몸이 수격이 되면 발 뒤꿈치가 닿는 게 아니라 발 앞쪽으로 닿게 돼요. 그렇죠. 반대로 어떻게 넘어질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유모차라든지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보행기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뒤로 가요. 그리고 손이 어떻게 돼요? 내 바지 봉이 뒤로 가게 되면 허리에 문제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아까 정수리부터 해서 귀에부터 해서 근데 요런 신발을 신고 밸런스도 잡아준 역할도 하는데 그냥 하기 힘들 때는 뭐 잡고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벽에 기대면서 앞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다 기능되면 이제 벽을 나와서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척추도 바르게 세워줘야지 내 최대한 근력이라든지 힘의 방향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척추에도 덜 부담이 가는 거죠. 네. 이게 허리가 중심이 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내가 몸이 허리가 중심이 되네 이제 이런 느낌. 제대로 느끼죠. 제대로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무릎 이런 거를 이거 무릎도 좀 좋아지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옆으로 하는 걸 진짜 못했는데 이게 이제 그 옆으로 그 근육이 아까 말씀하신 그 코어 근육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옆으로. 처음에 이게 옆으로 하는 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옆으로는 안 해봤잖아. 앞뒤로는 해봤지만. 그렇죠. 네. 한 번도 안 해봤죠. 옆으로는 인위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 선생님 느끼셨으니까 안에 있는 거는 내전근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내축 광근이라고 해갖고 나이가 드시게 되면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다 소멸돼요.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이 소멸되다 보면 없어지다 보면 걸을 때 어떻게 되면 팔자골로 몰입하게 돼요. 다리가. 근데 지금은 옆으로 하는 운동을 하는데 이 근육이 키워지니까 다리가 팔자로 벌어지는 거니까 그 중에서 잡아주면서 몸도 펴지게 돼요. 네. 굉장히 그러면은 그렇죠. 걸음걸이를 안정시켜주는 그렇죠. 운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까 선생님은 몸을 느끼셔갖고 지금 다 말씀해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러면 그 리파워킹 시스템의 효능을 제대로 그렇죠. 보셨고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해주신 거고 김사님께서. 그렇죠. 네. 열심히 하셨네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얼마나 노력을 하셨으면 간절하셨나 보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네. 처음에는 옆으로 하는 거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거 시간 지나면 내가 이제 이거를 자연스럽게 내 몸이 이제 받아들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지금은 조금씩 이제 숫자를 늘려 나가는 거. 그러니까 100번 하면 120번. 이제 100번 하면 120번 이렇게. 네. 앞으로 그 횟수를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횟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따분하실 거예요. 똑같. 그거보다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저항 운동을 하셔도 돼요. 그 정도 했을 정도면. 저항 운동이라면. 저항 운동은 아까 내 근육이 가볍게 작용 반작용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당길 때 하나 둘 셋 짜주고 오히려 내려올 때 버티는 거. 그렇죠. 그걸 저항 운동이라고. 오히려 느리게 그거 하고 하고. 계시죠, 그것도. 그건 몰랐죠. 지금부터 그거 하면 이제 네. 느낌이 더 틀려지죠. 그러면 이렇게 들었다 놨다만 하셨고 그렇죠. 서서히 들어가지고 버티는 건 안 하셨구나. 네. 그거 있는데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안 하셨구나. 오케이.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거. 더 몰라보시는 거예요. 날라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축지법까지 가능한가요?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축지법이라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뭐 종이라도 접어야죠. 종이 접으면 축지법이네. 종이 축지. 근데 진짜로 이게 밸런스 하여튼 그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걷기로는 이런 효과를 못 느끼죠. 거의 느끼긴 느끼지만요. 이해하죠. 이렇게 짧은 시간이 되게 힘들죠. 네. 일반적으로 걷게 되면은 방향이 바뀌는 것보다는 앞으로만 가는 전진 직선 운동이잖아요. 이거를 직선 운동보다는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축을 지탱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항 운동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음. 걷는 거는 그냥 두 발로 부담 없이 걷는데 이거는 다리를 하나에 들여야 되니까 한 발로 내 몸을 체중하다 보니까 무릎 강화 운동 같이 되면서 더 훨씬 효과가 좋죠. 그리고 저같이 이제 질환이 있는 사람, 좌골신경통, 무릎 관절 이런 게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무조건 걷는다는 거는 오히려 전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가요? 그런 것보다 이제 걷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무릎 재활 수술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걷기 전에 무릎 슬개골의 외측인대나 내측인대나 전방 식단 후박이나 인대와 관련된 근육을 키고 나서 걷는 거예요. 네. 그럼 황 선생님 저희 리파워킹 시스템을 홍보할 때에 5분, 10분만 해도 1시간에서 2시간을 걷는 운동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셔요? 일단 제가 이걸 직접 해봤고 운동 시간이 만약에 30분 뭐 20분 이상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저 자체가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 5분, 10분 하는 것으로 걷기에서 실질적으로 1시간, 2시간 걷기에서 얻으려고 했던 거를 여기서 다 저는 얻은 거죠. 음. 그 정도 효과가 있다. 1시간 정도 운동한 5분만 효과가 있다. 이제 5분만으로 그렇죠. 30분에서 1시간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30분에서 1시간. 걷는 걸로 따지면. 저는 1시간에서 2시간이라고 말하는 근데 일반적으로 강도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렇죠. 트릭이 자세에 따라 틀리지만은 아까 서울시 지침이 1530이 하루에 30분 적어도. 1530.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30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것도 운동을 하시기 전에 가볍게 관절을 풀어주는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워밍업이라고 해요. 워밍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것도 부담이 안 가긴 또 워밍업 되겠지만은 다리를 좀 털어준다든지 그렇죠. 돌려준다든지 가볍게. 그렇게 해주고 한 나서 번이라도. 그렇죠. 동작이 단순하게 반복을 하면서 부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줘서 하면은 더 효과가 더 좋죠. 끝나고 나서도 끝나고 다 한 게 아니라 가볍게 발 돌려 그렇죠. 그러면 몸에 부하가 가서 열받은 걸 어떻게 돼요? 엔진이 부하 걸리면은 시동가서 예열시키고 끝날 때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쉬었다가 했지 쿨 다운이라고 영어로 하게 돼요. 그렇죠. 부하된 걸 낮춘다. 그리고 하는 걸 운동하기 준비 운동 워밍업이라고 해요. 몸을 약간 열받게 달궈놔야지 실적으로 운동을 할 때 효과가 배가 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렇죠. 것 같은데 걷기 운동 같은 것도 꾸준히 날마다 뭐 30분, 1시간 그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업무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 않고 그걸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길면 이제 10분이니까 저한테 제안 이거 하셨을 때 이제 5분. 그렇죠. 하루에 한 번. 저도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되냐. 그런데 이제 진짜로 10분만 해도 되냐. 그런데 그 정도 효과가 이제 저는 느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짧은 시간만 해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저 식탁 밑에 이렇게 딱 나눴으니까 이제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딱 꺼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할 수 있었지, 걷기처럼 만약에 30분, 1시간 이렇게 뭐 1시간, 2시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습관처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장점이 진짜로 이제 5분, 10분 그 정도만 했는데도 진짜 걷기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저도 이 제품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제가 처음에 이제 시제품 만들어가지고 테스트 해봤어요. 테스트했는데 한 번 해도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 보자 했는데 제가 그 테스트를 할 즈음에 몸의 상태가 어땠느냐면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일 앉아있고 차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2, 3시쯤 딱 이 시간 되면 몸이 막 처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냥 딱 집에 가서 누웠으면 좋겠다는 만큼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일을 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몸을 추스려야 되잖아요. 그 방법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디자인 센터가 한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아래서부터 위로까지 계단으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 몸이 풀리는.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업무를 처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한 보름하고 나니까 그 증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예 운동 안 해도 그 증상이 없는 거죠. 그게 맞는가요, 이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것이. 저 이거 하기 전에 무슨 운동 했었냐면 계단 뛰기. 저희 집이 10층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가 10번씩 했어. 그러니까 그럼 100층을 뛰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무릎이 망가지더라고. 아니, 올라가기만 했어요? 내려오는 거는 더 무리가 되니까 그렇죠. 내려가는 건 안 엘리베이터 했고. 타고 했고 올라가는 것만 100번, 10번 이게 한 번 올라가 10층 올라가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그거를 근데- 100층으로 올라가셨는데 또 사실 일반 사람들이 저희 선생님은 좀 열심히 하신 거고요. 이게 일반 평균도 걸을 때도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으로 엄지발가락 3단방울 하잖아요. 근데 계단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계단을 걸을 때는 항상 어디 발 앞꿈치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앞꿈치도 앞꿈치 3분의 1인데 올라갈 때는 무릎하고 허벅지를 쓰는 게 아니라 종아리 쪽을 써주면서 올라가줘야 돼요. 잘 걷는 사람은 계단이 되게 되면 앞꿈치가 되면서 종아리가 무릎이 펴지면서 계단보다 뒤꿈치가 내려가면서 짜주면서 탄성으로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는 어떻게 돼요? 발 앞꿈치가 닿으면서 무릎으로 걷는 게 아니라 발 까치발처럼 약간 세워갖고 3단 보행으로. 3단 보행이 아니라 내 허벅지 스쿼트 한다. 요 아. 앞쪽 허벅지 근육을 써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쿵쿵 걷는 게 까치발로 약간 충족을 완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허벅지 앞에 있는 대퇴 사두구를 이용해서 그래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못해요. 내려갈 때는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 스쿼트 할 때 쓰는 그 근육, 올라갈 때는 어디요? 이런 허벅지 근육이 아니라 특히 많은 부분을 뒤에 종아리 쪽 근육을 펴서 이거를 탄성작용을 이용해서 걸어야 돼요. 그 걷는 방법이 그럼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무릎을 사용하지 않네요? 그렇죠. 무릎에 별 부담이 가죠. 어, 사람들은 가긴 가도 거의 극 일부분만 가고 그렇죠. 그렇죠. 올라갈 땐 종아리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이 되면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빵빵한 게 올라가는 근육은 엉덩이하고 특히 종아리 쪽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힘을 주게 압박을 되면 하죠. 앞에 쾌감상을 짜주기 때문에 보조 역할을 관절에서 발휘해서 하는 게 이 펌핑을 작용을 종아리를 잘 써줘야 돼요. 내려갈 때는 당연히 내려갈 때는 내 체중의 부하가 4배 정도는 가요. 우리가 걷게 되면 1.5배에서 1.5배. 지금 같은 경우는 걷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절의 부하는 거의 덜 갈 거예요. 충격도 덜 가고 가만 이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걷는 건 똑같이 한 발을 쥐지하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을 굽히게 되게 되면 부하가 많이 가니까 항상 무릎이 펴 있어야 되니까 무릎에 있는 다른 근육들을 강화시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더 세게 하려면 무릎을 굽히서 하면은 강도가 무지 세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이건 선수 재활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계단은 올라갈 때는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을 쓴다. 내려갈 때는 종아리 근육을 쓴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는 걸 또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또 기회가 되면은, 일반 이게 저 운동하는 방법을 모르고 계단 뛰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무릎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나이 먹어가면서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는 겁 없이 막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야 이게 무릎이 이제 딱 무리가 오더라고. 그래서 딱 중단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바이크 그 집안에서 하는 네. 그거를 했어요. 그거는 무릎에 무리 같은 건 안 오더라고. 그러면 안장이 내 체중을 걸쳐주니까 무릎 관절에 부담이 덜 가고, 바이크라는 게 고정식 자전거나 일반 자전거를 타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장을 높게 하게 돼갖고 엉덩이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정도는 잘못된 자세요. 너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다리가 균형을 맞추려고 골반은 고정된 상황에서 무릎이 가능한 8, 90%로 펴주면서 해줘야 돼요. 대부분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타요? 무릎이 안 펴지고 이것만 계속 돌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그렇지. 회전만 하지. 그렇죠. 아니, 이 효과 같은 거라. 그래서 할 그러면은 때는 자전거만 운동시키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발에 뒤꿈치 하는 것보다 발에 3분의 달면 밀면서 종아리 쪽을 써주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무릎이 안 펴지고 이것만 계속 하게 되면 무릎이 또 문제가 모르더라고요. 저거 방법이 자전거 하는데 가면 완장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네. 그거를 많이 하더라고. 음. 그리고 그 음악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네. 거를 조금 배웠어요. 스피닝. 근데 파워 스피닝. 네. 근데 이것도 저기 한 게 뭐냐면 집에 자전거가 있어. 근데 그걸 날마다 하기가 힘들어. 그것도 한 20분 정도는 해야 이렇게 이제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은 해요. 근데 이것처럼 이렇게 운동 시간이 짧지 않다는 거지. 이건 가장 좋은 장점이 운동 시간이 상당히 짧은데 짧은 시간 내에 그 운동 효과를 최고의 운동. 네. 뭐 말을 맞추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남들이 뭐 이렇게 좀 그래요? 예, 이게 원하는 얘기를 느낌내 딱딱 얘기해 주시니까 이게 뭐 어떻게 이거 말을 맞춰본 것 같아. 근데 여기 무슨 느낀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대로 하셨네요. 저는 무릎 관절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여기 압구정에 무슨 김성년 내과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관절 전문 병원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거기를 따라갔다가 그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한 번 가면 2시간씩 이렇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모시고 갔다가 저도 무릎이 안 좋으니까 거기서 저걸 했어요. 이제 진단 검사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퇴행성 관절염이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뭐냐 그러니까 퇴화가 됐다는 거죠. 그럼 관절이 재생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재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제가 관리해서 무릎 뭐 지금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저는 병원도 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계단 뛰기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타는 것도 했지. 근데 그 당시 병원에 갔을 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뛰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당시라면 언제? 15년 전쯤. 15년 전. 그리고 저거 걷는 것도 하지 마세요. 수영도 하지 마세요. 네. 가만히 있으라. 네. 가만히 있으라. 퇴화가 됐으니까. 더 퇴화되고 가죠.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렇게 무릎 관절은 그건 병원에서 진짜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어디 가면 수술하라고 할 거다. 이거 무릎 인공관절 수술 절대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엉엉 울었어요.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칼슘제 같은 거 이렇게 드시게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 그런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걷는 것도 안 돼, 뛰는 것도 더 안 돼, 그 다음에 수영도 안 돼, 자전거도 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15년 전 얘기가. 네. 오히려 근데 지금 많이 그렇죠. 젊어지신 거죠? 네. 관절이. 지금 관절이 좋아지신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계단 뛰기 그런 것도 이제 저 몸을 만들면서 이제 그런 노력을 했던 거죠. 바이크, 집에서 타는 자전거도. 선생님, 이제 우리 기능스 워킹 시스템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이건 균형 밸런스에 가장 최적화된 상품인 것 같아요. 밸런스. 이 좌우라든지 이런 균형 맞추는 게 그거는 어떤 뭐 마사지나 저런 거 해가지고 쉽게 그런 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구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운동 아닌가요, 그거? 내 본인의 의지가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자전거도 바이크도 사실은 그 개념으로 이게 이제 좌우 균형 맞추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해보면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매일 하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시간이 이게 20분, 30분 이 정도는 해야 이제 그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날마다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네. 이 제품의 별명을 만약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게 이제 저는 그냥 딱 떠오르는 말이 그냥 그 균형 밸런스. 이제 그렇게. 균형 밸런스의 네. 최고다. 네. 그냥, 최고의 찬사는 이 제품에 대한. 그렇지. 우리 몸이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거기에 보상작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팔을 한번 왼쪽 팔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왼쪽 팔하고 오른쪽 팔하고 왼쪽을 한번 올려주시고 오른쪽 팔 한번 한 번씩 올려주는데 가동 범위가 어느 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세요? 왼쪽이 좀 더 네. 잘. 그런 저희 선생님은 90%에서 오른손 잡을 확률이 커요. 저희 선생님은 평상시에 왼쪽, 오른쪽을 자주 쓰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그렇죠. 네. 예.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냥 자각도라 간단하게 펴시는 말씀이지, 사람들이 아니면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게 되면 뭐 김종국이라든지 마동특범이 이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앞쪽 근육을 많이 써갖고 근육이 쓰면 쓸수록 미세하게 짧아져갖고 두꺼워지게 돼. 당기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게 되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한쪽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측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뒤로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안 쓰는 쪽 팔들이 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거, 그만큼 근육이 덜 발달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오른쪽 왼쪽을 아까 밸런스를 맞춰주는 운동도 최적화다. 팔도 오른손 잡으면 오른손만 쓰는데 이 운동은 어떻게 돼요? 왼쪽 오른쪽을 균일한 피스에서 하다 보니까 다리 하지가 발이 맞춰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체랑 발이랑 골반에 맞춰지게 되면 상체도 맞춰진다는 얘기죠. 상체는 오른팔만 쓰고 있지만 저희 작가님은 왼쪽으로 다 쓰시면서 요즘에는 추세가 이제 좌우 밸런스, 아까 그렇죠. 저는 그 염두에 두고 하니까. 나이 들면은 근력.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요즘에는 컨셉 책도 보면 나오지만 근력을 키워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할 때나 출산을 할 때, 그 다음에 폐경 이후에 이제 몸의 시스템이 다 망가지거든요. 3번의 크기를 겪지만은 남성 같은 20대 후반이 되게 되면 근육량이 한 0.6% 줄어들게 돼요. 매년.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볍게 근력 운동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뭐랬더니 근육이 키워줘야지, 근육이 수축해야지 우리 몸이 집을 짓게 되면 여기 철제 구조물이 있으면 이 시멘트나 벽을 붙이는 게 근육이에요. 이게 오래되면 이게 빵꾸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선생님처럼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그걸 계속 보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근육이죠. 그러니까 근력 운동은 좀 중요하다. 이렇게만 하면 나이 드셔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거를 우리 아버님 때문에 알아요. 아버님이 저기 49에 풍으로 다 쓰러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 장애인들한테 제공하는 전동 휠체어, 네. 전동 오토바이라고 그래야 되나? 전동차. 근데 그걸 오랫동안 타고 다니시니까 이제 걷지를 않는 거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예 또 못 걷죠. 근데 마지막에는 2년을 그냥 와병으로 누워서, 그러니까 걷지 못하고 누워서 있으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이라는 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으면서 오래 살아야 되는 게 정말 저는 아버님 통해서 그걸 제가 이제 뼈저리.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걷지 못하니까 변도 못 봐요. 그래서 변도 이렇게 파냈거든요. 잠깐만 선생님 저 가셔야 되면 대기하는 사람. 이거 하나 가져. 아닙니다. 아니, 그 카드 같은데. 잠깐만요. 저기 신발 신발이 성형에 대해서는 저렇게 말을 맞추고 올리지 않죠, 진짜. 저는 몸을 진짜 체험을 하셨구나. 와. 아니 이제 제가 아쉬우니까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요. 돈 주고 샀죠. 돈 주고. 진짜 효과를. 근데 우리 정 작가님한테 전화해서 네. 그거 무슨 여기 깔창 그거를 같이 사야 되냐 아니면 안 사도 되냐 그러니까 안 사도 됩니다. 그래서 깔창만 빼고 샀죠. 깔창은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이번 인터뷰 해주시는 부담으로. 근데 제가 신발 사이즈가 작아서 깔 수가 없는데. 신발 70인가 저것도? 네. 그러면은 뭐 사모님이라도 됐습니다. 사모님 그 사이즈 맞추면 이게 저기가 신발이 70이 최고로 큰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 밑에 뭐 깔고 하면 맞아요. 발이 안 들어가.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제 다 빼고 제 발만 집어넣을 때 그냥 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효과를 보셔갖고 그 말하는 내용에 다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라며.
저는 이제 배운 거랑 경험인데 진짜 제대로 경험하셨네요. 제가 아쉬우니까 한 거죠. 딱 맞춰봐. 아이, 대충 선생님, 이거 드세요. 같이 드시고. 다음에 한번 통화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